가수 송대관이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보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고인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유족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지병은 없었다. 다만 전날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오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송대관이 다음 주 KBS 가요 무대에 출연할 예정이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며칠 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출연을 미뤄야겠다고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건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세상을 등지게 되다니 이보다 더 황망한 일이 또 있을까요? 송대관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는데 원래는 통통하고 건강한 모습이었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볼살이 쏙 빠지고 어딘가 몰라보게 초췌해져 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단순한 노화라 여겼겠지만 그 안에 감춰진 고통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사실 그는 지난 10년간 생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데요. 송대관이 가장 큰 시련을 맞닥뜨린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해 그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방송가에서 사실상 퇴출당해야만 했죠. 방송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환한 웃음을 짓던 그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것인데 당시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는데요. 사람들은 송대관을 믿지 않았고 방송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간은 2015년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는 죄가 없었죠. 송대관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한숨을 돌릴 수 없었는데 남아있는 160억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빚 때문이었죠. 말이 쉬워 160억이지 지금까지 평생을 노래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고 오히려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했는데 대체 그는 이 무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울 때 내 나름대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산의 교회까지 걸어갔다. 그러다 문득 마포대교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나를 붙잡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게 더 비참했다. 송대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겁고 절망적인지 가슴을 저미는 듯합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는 그 속에서 끝없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만 했죠. 사실 송대관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땅 때문이었는데 아내 이정심 씨가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송대관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땅을 6만 5천 평이나 샀는데 팔리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아, 딴따라한테는 큰 돈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땅 먹고 살 만큼만 주시는구나. 이 빚더미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는데 송대관의 삶 전체가 흔들렸고 부부의 관계 또한 위기에 놓이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혼 안 하세요? 송대관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겠다. 은수저 하나까지도 팔아서 갚을 것이다. 나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내가 잘못한 것은 맞고 아내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송대관은 끝까지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실수를 해서 재산을 날렸지만 나는 내 아내까지 잃을 수는 없었다. 아내는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습니다. 가족마저 무너뜨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절망입니다. 송대관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는데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모든 걸 짊어졌죠.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송대관은 끝까지 버티며 무대에 서며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송대관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그는 예전의 송대관이 아니었죠. 마음의 상처는 몸에도 흔적을 남겼고 결국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송대관이 온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은 꿈인 그의 집 이태원의 70억 원짜리 주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지은 그 집이 경매로 30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는 과거 KBS 여유만만에서 직접 자신의 이태원 집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은 4층짜리 집입니다. 유행가가 히트칠 때마다 한 층씩 올렸어요. 네 박자가 대박이 나면서 마지막 층을 올렸죠라며 자랑스러워했었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송대관의 집은 남산을 품은 듯한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고 실내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했는데 수납 공간까지 직접 설계해 가구조차 필요 없을 정도였는데요. 또한 층마다 독립된 구조를 유지해 가족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많은 연예인들이 그 집을 보고 이보다 더 완벽한 집은 없다고 감탄할 정도였죠.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와 배신 그리고 잔혹한 운명 앞에서 그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땅도 날아가고 제 집사람 땅도 300억 원어치나 날아갔습니다. 이제는 강남의 월세집에서 삽니다. 송대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울함과 통한이 배어 있었죠. 그런 시련 속에서도 송대관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음악 동반자인 태진아와 함께 무대를 지켰습니다. 방송에서는 송대관과 태진아의 라이브 콘서트 현장이 공개되었는데 송대관은 웃으며 태진아는 나 없으면 혼자 못해요라고 말했고 이에 태진아는
형님은 나에게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콘서트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송대관 선배가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먼저 가수왕이 되었고 10대 가수도 먼저 하셨고 돈도 나보다 훨씬 많이 버셨고 곡도 훨씬 많습니다. 저는 형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존경합니다라고 깊은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내였습니다. 송대관은 아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오랜 세월을 외롭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라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그런데 가요계를 대표하는 두 거인 송대관과 김연자에게는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5년 두 사람은 같은 기획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당시 송대관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히트곡 하나 없는 무명 가수에 불과했으며 가수로서의 위치는 위태롭기 그지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해뜰라를 발표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웅장한 여성 합창단을 섭외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돈이 없었죠. 초라한 현실 앞에서 송대관은 결국 회사 내에서 값싼 인력을 찾아야만 했고 그 인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김연자였는데요. 그 당시 김연자 역시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이었으며 저렴한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 인력 중 하나였고 그렇게 해서 해뜰날의 코러스를 김연자가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해뜰날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고 송대관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명의 서름을 떨쳐내고 송대관은 정상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갔는데 가난과 무명이 지배하던 지난날은 뒤안길로 사라지고 송대관은 마침내 자신만의 전성기를 열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가요계의 판도가 바뀌어도 사람의 인연은 기억에 남아야 하는 법 아닙니까? 김연자는 그 옛날 자신이 해뜰날의 코러스를 했던 일을 기억하며 한 번쯤은 가벼운 추억처럼 꺼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김연자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김연자가 송대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때 해뜰라 코러스 제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무미건조하고 냉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 순간 김연자는 무언가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존경했던 선배가 자신이 도와줬던 일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개인적인 섭섭함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스스로를 다독였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연자는 공식 석상에서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든 송대관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송대관의 반응은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죠. 김연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송대관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하듯 투명 인간을 대하듯 그는 무심히 지나쳤고 그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더니 결국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김연자는 끊임없이 무시당했습니다. 김연자는 상처받았는데 가요계 선후배라는 끈끈한 정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는 기분은 씁쓸함을 넘어 참담함이었죠. 그래서 김연자는 매니저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님이 저를 너무 오래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놀라는 것 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연자 측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대관 선배님께 인사를 드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주셨으면 하는데 저를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보고 송대관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왜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네. 사람이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해야지. 송대관은 인사를 무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송대관의 반응은 김연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로 남았는데요. 과연 이 문제는 단순한 오해일까요? 혹은 자신의 뒤에서 코러스나 하던 김연자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자 이에 대한 시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업계 내에서 흔히 벌어지는 기싸움일까요?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길 위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가게 된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든 선후배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깊은 균열을 남긴 채 송대관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음악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지켰던 송대관. 그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라도 부디 편안하고 행복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